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2014-0227 김지연입니다. 이번 총이치 시간에서는 인공지하와 인공지하의 배열,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및 교차교합 인공치 배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바를 끝나고 나서 영상을 만들고 발표를 지금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계속 캠이 꺼지는 그런 상황도 좀 나타나고, 이번에는 캠이 제대로 좀 이렇게 잘 실행돼가지고 캠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았는데, 알바를 끝나고 나서 엄마와 함께 닭도리탕을 만들 장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토토도 산책시켜주고, 나름 짧은 시간 동안 좀 좋은 날씨를 좀 즐기면서 집을 왔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이런 좋은 날씨에 학교에 가셔가지고 면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도 쓰시고, 정말 막 학생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벚꽃이 되게 막 많이 피었는데, 저희 학교 앞에서 진짜 공학관 뒤에도 정말 많은 벚꽃들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친구들이랑 같이 도시락도 먹고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도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총이치 기공학 11단원, 12단원, 13단원에 대해서 제7주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공치아란 자연 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 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치아의 구조인데요. 지금 사진상 잘 보이지 않는데, 일단 지금 이 부위가 치조면, 일단 치조제에 접착되는 부분이고, 치아 배열 시에는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도치인 경우는 유지핀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유지핀과 유지공인데요. 도치에 있어서는 의치상 재료와의 결합을 도모하는 유지 장치 구조인데요. 일단 전치부에는 이것을 유지핀이라고 하고, 구치부에서는 유지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이 부분이 설면인데요. 자연치 설면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절단면에서 설측 경계선까지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절단면과 교합면인데요. 자연치의 절단면, 교합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순면 아니면 현면이라고 합니다. 자연치의 순면, 현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전치부에서는 순면이라고, 구치부에서는 현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네, 이쪽 부위에 있는 치견선이라고 합니다. 순현면과 치근부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7번 치근부. 치견선 아래에 치근의 일부분으로서 의치상 재료로 피게 되는 부분이며 순면과의 경계에는 케비컬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인 지금 이 부분에서는 돌출점이라고 하는데요. 구치 치조면 근심부에 위치하는 점상의 돌출구로 대개 제1소고치와 제2소고치에는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 제2소고치와 제2대고치에는 두 개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은 9번째 부분은 이쪽 부분은 치조면하고 설면 사이의 부분이며 유지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이 부분은 설명과 경계선이며 으치상 재료로 피게될 부분 한정하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은 인공치아의 재질입니다. 일단 인공치아의 재질에서는 도제 인공치아, 레진 인공치아, 그 다음 복합 재질 인공치아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일단 도제 인공치아는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용매에 용해되지 않고 흡수성이 없고 음식물의 저작 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제는 파절이 쉽고 교환면 조절 시 삭제가 어려우며 기능 시 접촉 충격에 의해 착용력이 좋지 않아서 으치상 레진과는 기계적인 결합만 가능하고 약간의 거리가 좁아서 유지장치인 손상이 불가피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레진 인공치아는 자연감이 있고 내파절성이 우수하고 으치상 레진과는 달리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약간의 거리가 좁을 때에는 치아 길이 조절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합치아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금간 수복치아 등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의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복합 재질 인공치아의 그림인데요. 지금 금속 삽입 치아나 금속 교환면 치아가 이에 속합니다. 금속 삽입 치아는 레진 치아의 교환면에 금속판을 삽입하여서 제작한 인공 치아로 내마모성이 높고 으치상 레진과 결합이 좋으며 저작 효율이 높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은 구치 그 다음은 인공치아의 형태입니다. 우선은 전치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앞면 형태에 의한 분류입니다. 인공치아는 전치의 형태의 치아의 기능 중 발음, 그리고 절단 기능보다 심미회복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은 얼굴의 외형은 방형, 난원형, 그다음에 첨형으로 분류하는데 상악 중절치의 숙며 외형이 얼굴 형태의 역으로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별, 성격, 연령에 대한 분류입니다. 일단 으치의 자연감을 표현하는 치원성 개념을 창조하여 성별, 성격, 영역에 조합해서 인간과 으치의 조화를 모색할 것으로, 즉 성별, 영역, 성격에 나타나는 섬세함이나 강건함 등의 성품을 인공치아와 인공치의 배열에 방영해서 으치의 표현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구치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해부학적 인공치아인데요. 일단은 자연치아와 해부학적 형태를 모방하여서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두 경사각이 30도 또는 33도로 되어 있고, 이 교두 경사각은 자연치의 경사각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33도를 구치라고도 부르고, 해부학적 인공구치 형태는 양측성 균형교합을 부여하여 하기 편리하고 저장 능력이 우수하여서 교환면 조정이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교도가 높기 때문에 상하악 치아의 교도 접촉에 의한 측방압이 발생하여 으치 안정에 불리한 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반해부학적 인공구치인데요. 이것은 자연치의 해부학적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다양하게 병행시킨 것으로 병행시킨 교환면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해부학적인 치아와 비해부학적인 치아의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두경사의 각은 20도로 되어 있고 33도 해부학적인 치아에 비해 협설폭은 다소 넓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입니다.
자연치아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거의 마모된 모양으로 변형시켜서 제작한 인공구치로서 교도 형상성이 0도이고 그 다음에 비해부학적인 인공구치의 형태는 중심이 기록을 체득하기 힘들거나 비정상적인 악관계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은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작압의 증가로 인한 지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해부학적인 인공구치와 비해부학적인 인공구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해부학적인 치아는 교도가 높고 예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을 가해도 저작 효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상하악 치아가 접촉할 때는 측방으로 밀리는 측방력이 발생하여서 의치상 하부 조직에 유의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해부학적인 치아는 교두가 없이 교합면이 평평하므로 필요한 교합 조정을 하며 더욱 평평해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저작 시에는 많은 힘이 작용하므로 지지 조직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구치의 형태보다 장단점이 있어서 수많은 실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가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각 환자마다 상하악, 치조골 상태, 점막 조직의 상태, 그다음에 잔존 치조골의 양, 교합력 등의 생리적 조건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인공치아의 선택인데요. 지금 일단 이거는 인공치아의 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몰드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인공치아의 크기, 그 다음에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제조회사별로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인공치아의 선택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선적으로 전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치부는 저작 기능보다는 심미 및 발음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선택사항에서는 색, 크기, 형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색 같은 경우에는 인공치아의 색은 환자의 구강주의 특징에 맞추어 선택해줘야 되는데 즉 얼굴과 눈, 머리카락의 색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하고 영영, 성별, 인종 등도 고려해야 됩니다. 피부색이 짙으면은 인공치아의 색도 짙은 것을 선택하여 조화가 잘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이 증가함에 따라 봄난지의 마모, 그 다음 제2상아지의 축적, 색소 침착 등으로 인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초기치 환자의 인공치의 색 선택 시 흔한 오류 중에 하나는 너무 밝은 색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색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따라 밝은 치아를 가능한 한 피해서 선택해야 자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또 캠이 잠시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치는 크기는 근원시폰과 치간의 길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환자의 얼굴 크기,
그 다음에 악강의 거리, 입술의 길이, 국악선의 거리, 네, 상순선, 하순선의 위치 등 참고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단 치아의 크기는 안무와 두부의 크기에 비례하고 또 여성의 치아는 남성의 치아보다 대체로 작고 보다 부드러운 곡선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안정된 산하승의 폐구 상태에서 양측 구간의 위치는 견치의 원심이 되고 따라서 양측 구각에서 교합제 상의 수직으로 그어진 캡딜 라인 사이는 육전치의 근원식 폭경이 됩니다. 일단 인체 계치법으로 한 경우에는 약간 양측 혀골간의 폭경이 16분의 1은 상하 중절치의 근원식분과 같고, 그 다음에 또 양측 혀골간 폭경의 3분의 1 또는 3 상하 육전치의 근원식폭경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경부 원주의 10분의 1 상하 육전치의 근원식폭경과 같습니다. 일단 비익의 측면에 따라 사각 교합제의 근선은 사각 견치의 중앙을 지나고요. 크게 웃을 때에는 상순이 최대로 올라가는 선을 상순선이라 하는데 사각 중절치에서 치경서가 일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교합제에 표시된 상순선을 기준으로 전치의 길이를 결정하면 심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태인데요. 형태는 안무의 외형은 방형, 첨형, 남형 기봉형과 그의 혼합형으로 분류되는데 사각중 전체 순무 형태의 안무 형태, 악궁 형태는 서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아의 안무의 층모를 유사한 형태로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역의 증가에 따라 치아의 마모가 나타나므로 절단 부위를 적절하게 삭제하거나 접촉부를 넓게 형성해주어 자연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치의 선택입니다. 구치도 구치의 선택사항은 세 크기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치아의 층모는 악면의 층모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네, 색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 인공치의 색과 같거나 한 단계 어두운 것으로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인공구치 협설폭경은 자연치아보다 줄여야 의치의 지지조직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원식 폭경은 전치의 원심면부터 상악은 상악결전 전형까지, 하악은 구윤기의 전형까지 거리가 제1, 2 소구치 및 제1, 2 대구치가 배열될 수 있는 4구치, 총 근원식 폭경이 되도록 합니다. 네, 치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구치의 길이 선택은 약간 거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전치의 길이도 고려해서 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게 절단면의 마모에 대한 사진인데요. 그 다음은 형태에 대한 사진입니다. 구치의 형태는 교도형사에 의해서 해부학적인 치아, 그러니까 30도인 구치, 반해부학적인 치아, 20도 구치, 비해부학적인 치아, 0도 구치 등으로 분류하는데 환자 구강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서 구치의 교도형사각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네, 지금 11단계인 단원인 인공치아에 대해서 일단은 발표가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은 인공치아 배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공치아는 교합계 모양 부착하기 전에 상하 교합제의 형태가 개인의 조건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두 번째는 교합제의 높이, 세 번째는 교합 편면의 높이, 그 다음에 교합제의 수평 관계, 마지막으로는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 재상의 지침선입니다. 전치부의 배열에서 전치의 기능은 심미적 요소, 발음적 요소, 역학적 요소가 있는데 심미적인 요소는 무치아 환자에서 입술의 형태와 윤관 및 입의 형태, 안면 표준들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아의 위치를 가능한 한 자연치아의 위치에 가깝게 배열하고
네, 흡수된 조직의 의치상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네, 발음적인 요소는 발음은 전치부의 절단율 위치와 하악 의치의 설면 형태와 두께, 상하 의치의 구개 부위 형태와 두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치아의 위치에 변화가 있으면 발음의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나 치아 위치 변화로 야기되어 변화된 발음은 환자의 적응에 의해 쉽게 개선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발음은 치아의 위치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역학적인 요소인데요. 하악의 전방 운동에서 절단 교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악 운동의 기능적인 범위 내에서 상하 전치부의 절단면들이 서로 접촉될 때 구치부의 교두두로 접촉되어 의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치 유도각에 영향을 미치는 수직피계 및 수평피계 설정이 중요하고 배열이 잘못된 경우에는 절단교합 시 가해진 힘은 의치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의치를 탈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여서 하악 의치 후방 부위가 올려지거나 상하 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치 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인데요. 일단은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일단 총이치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안모 표정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안모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둬야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A 이 부분이 비순구고 B가 인중, 이 부분이 인중이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부분 C 부분이 상순결절, 지금 D 부분이 이순구입니다. 그 다음은 전치와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일단은 사악 중절치의 장축과 안모의 조화입니다. 전치를 배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안면장축에 대한 중절치의 장축 관계입니다. 중절치의 장축이 안면장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전치의 절단율은 이은선이 동공관성과 평행에 이룰 수 없게 되어서 그 치아 배열이 안면과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상하 전치와 하순의 미소선입니다. 웃을 때 하수는 자연스러운 망고구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소선이라 하며 일단 상악 전체를 배열하는 지친선이라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순현명의 치아 장축들의 조화입니다. 정중선을 중심으로 하여 양측에 있는 치아들의 장축들을 서로 평행하도록 배열하면은 외형이 어색하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그림이나 구도를 보면 평행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의 선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치아 배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외형이 자연스러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개개치아의 위치 수정입니다. 일단 치아의 경사, 회전, 간격 등 환자의 개성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시상면 또는 정중성에 대한 개개치의 각도는 안군과 치아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고요. 지금 이 밑에 그림은 이거 A처럼 두 절치를 원칙적으로 배열하면은 크기나 서로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B처럼 중절치의 근신면을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하고 원심면 안쪽으로 회전시키게 배열하면은 전면에서 볼 때 순면이 작아 보이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C처럼 두 주절치의 근신면 안쪽으로 넣고 원심면을 이쪽으로 돌출시켜 배열하면은 순면이 더 많이 보여서 다소 강한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환자의 성별과 개성 및 연령과의 조화입니다. 일단 치아 순면 형태가 전방형이면 남성적인 특징을 주고
그다음에 치경부가 이렇게 좁아지는 저명이면은 여성적인 특징을 준다고 합니다. 영열병의 특징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밝은 색을 띠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두운 색을 띱니다. 네, 절단부의 투명도는 반투명적이고 좀 나이가 들면 탁해지고 마모 정도도 적고 나이가 들면서 일단은 마모도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네, 견치의 첨두는 예리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견치의 첨두는 이렇게 무뎌지고 좀 이렇게 동글동글해진다? 약간 그런 식으로 되고요. 네, 젊은 사람은 치은살 손잡 위치가 치견선 높이와 같지만은 나이가 드시면은 치견선보다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네, 성별도 일단 특징이 따랐는데요. 일단 치아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 치아가 크고요. 그다음에 남성은 외형이 장방형이고 여성은 첨연동은 난원형입니다. 그다음에 안궁 같은 경우는 장방형이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궁형이고요. 그다음에 남성은 순명의 망곡 정도 평평한 병명에 여성은 곡선입니다. 그다음에 남성은 절단형과 우각 부위가 각을 이루지만은 여성은 이렇게 둥근 느낌을 주고요.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색조가 어두운 색이지만은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밝은 색을 띈다고 합니다. 측절치의 크기는 남성이 더 크고 여성이 더 작습니다. 그 다음 남성은 측절치의 회전이 돌출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근수축이 돌출되도록 회전시킵니다. 중절치를 피게 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치아 순명의 형태가 방형이고 절단은 지성적이고 순명이 평평함은 남성적인 특징을 주고 반면에 치아 순명의 치견부가 현전이 좁은 처명이고 순면이 곡선적이면 여성적인 특징을 준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절치잠담의 마모량을 영역에 맞게 형성하고 특히 견치의 첨두가 이르면은 젊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치은선의 청정의 위치를 다르게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느낌이지만은 지금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식으로 치간 유두가 점점 치간 유두가 노출이 되는데 이 부분 노출이 되는데 이렇게 노출되면은 점점 좀 나이가 든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친밀성과 절치 유독각 간의 상호 관계입니다. 수평피계와 수지피계의 양은 시상 절치 유독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전치의 위치와 관련된 발음입니다. 우선 순음은 입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B와 P의 음으로써 전치의 전후 위치, 으치상의 순측연 두께를 적절하게 해줘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숨치음은 상하 전치의 절단음과 하순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F와 V 음으로써 상하 견치는 하순의 순설폭 중앙 또는 후방 3분의 1 부위와 접촉하여 발음되도록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치음은 전치의 순설적 위치와 관련된다고 상하 전치 사이에 혀의 끝을 가볍게 내밀며 만들어지는 TH음입니다. 혀의 끝이 3mm 정도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치조음인데요. 혀의 끝과 구개부 최정반 또는 전치의 설축부와 접촉에 의해 만들어지는 TDNSZ 음이 있고 따라서 상하 전치의 전후 위치 및 상하의 구개추벽의 으치상 두께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치차음은 혀와 치조골의 조절 밸브를 형성하여 만들어지는 S, J, CH, ZH, J음으로써 상하 전치가 서로 접근되거나 접촉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구개음인데요. 예, 쉬, 비지, 오니 음으로써 으치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영구개음은 K와 J와 ANG 음으로 으치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치의 위치에 대한 인상적인 고려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전치의 수평적 위치입니다. 지금 또 잠시 캠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 네, 그 다음은 전체 수평적인 위치입니다. 상하 전치부의 경우 무체 상태의 고울 흡수는 주로 구계측보다 순측에서 더 많이 일어나 치조제의 정상이 설측으로 이동하고 치조제의 정상이 수축으로 이동되고 크기도 작아져서 유치학 상태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절치유는 무치학에서 인공치아 상하중절치의 위치 선정을 위한 적절한 지침이 됩니다. 자연치아 상하중절치는 절치유도 중앙에서 8에서 10mm 정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전치부 인공치아는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하중절치는 절치유도로부터 6에서 7mm 정도의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전치 수직적인 위치인데요. 전치부 인공치가 설측으로 절치유도 가까이 배열되면은 입술의 지지가 부적절하게 되고 구치의 치아가 후방으로 밀려 배열되어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 그림은 자연지열의 절치유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은 양측 견치의 첨두를 지나합니다. 그러나 무치학에서는 절치유도 후연을 가로지르는 선에 인공치 상하 견치가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전치부의 배열 방법입니다. 일단은 자연치아 하악견치의 첨두는 국악부에서 하순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지금 이 A는 적절한 높이에 있는 인공치이고 이 B는 너무 높이 위치되어 있는 인공치아입니다.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게 위치되어 있는 인공치아입니다. 하 전치부의 치아의 같은 경우는 배열은 발음의 기능과 및 교합 시 의치의 안전을 위해서 상하 전치부 치아에 대한 수평 피개와 수지 피개 관계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피개의 양에 따라 교합 안정의 기본 요소만 절치 유두각이 결정되도록 합니다. 우선 상하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아 표준적인 배열입니다. A, B, C, D 이렇게 있고요. 하하법 같은 경우에는 하하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는 먼저 구각선 사이에 있는 하교합자의 절단부에서 왁스를 일부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지금 하하법에 의한 전치부 인공치아의 표준적인 배열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치부 인공치 배열 과정입니다. 상하 전치부의 배열 과정인데요. 우선은 이 A 같은 경우에는 근원 신경 경사도이고 그다음에 B는 숭서연경 경사도이고요. 우선은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근심면은 정준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지게 하고 원심면관 같은 경우에는 치경불이 약간 들어가게 하거나 교합제의 외면에 일치대로 갑니다. 네, 교합면관은 절단형의 교합제의 가상교합 표면에 균일하게 닿고 편행하게 해줍니다. 다음 측절치인데요. 순면관은 근심면의 중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네, 장축을 중절치보다 더 많이 치경부의 원심으로 경사지도록 합니다. 네, 원심면관은 치경부의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고 순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해줍니다. 네, 교합면관은 측절치의 절단면을 가상교합 표면에서 0.5에서
1.0ml 상방으로 뜨게 하고 평행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견치인데요. 견치는 순면간의 근신면은 측절지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지만 치경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근심으로 경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순면의 원심만부를 약간 설측으로 회전시켜서 원심 절단력의 구치부 교두윤선과 이행되도록 합니다. 원심면간의 견치의 장축은 교합제의 평면이 수직이 되게 하여서 치경부가 약간 돌출되도록 합니다. 교합면건 같은 경우에는 첨두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편면이 닿게 해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서로 이렇게 반대측도 배열을 해가서 전체적인 상하 전치부가 배열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하악 전치부의 배열인데요.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금신면의 정준선과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이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원심면과 같은 경우에는 치경부를 약간 설측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력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서 상하 중절치보다 1.5ml 설직에 위치하게 해줍니다. 교합면과는 절단력의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 위로 1.5ml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하도록 해줍니다. 그다음에 측절치 같은 경우에는 순면과는 근신면의 중절치의 원심에 적두시키고 원심면과 같은 경우는 장축을 교합 평면과 수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상하 측절치보다 1.5ml 설직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교합면과는 절단면과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 위로 1.5ml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도록 해주고 견치 같은 경우는 순면과는 근신면의 측절치의 원심을 접촉시키고 장축은 측절치보다 치경부를 더 원심으로 경사시켜줍니다. 원심면과 같은 경우는 장축을 치경부가 돌출되게 경사시키고 교합면과는 청두를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 위로 1.5ml 올라오게 하여 하악 중절치, 측절치의 절단형과 높이가 같게 해줍니다. 이것은 지금 상하 전치부 배열이 완료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은 구치부 배열인데요. 일단 구치부 배열에서 교합 양식이란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인공치아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교합에 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골이 기능할 때 치아들의 교합 편태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보통은 측방 운동 시의 교합 편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에서는 양층성 균형 교합입니다. 중심 교합에서 하악의 측방을 이동할 때 작업 측에서는 상하 구치부의 설측 교도끼리 서로 접촉하고 균형층에서는 상하 구치부의 설측 교도와 하악 구치부의 협측 교도가 접촉을 합니다. 그 다음은 편층성 균형교합입니다. 자연치아의 수복 치료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교합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보호 교합입니다. 견치보호 교합, 견치유도 교합이라고도 하면서 자연치열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설측화 교합입니다. 설측화 교합이란 총이치 교합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펠리에 의해 제시되고 파운드, 밀러 등의 발전된 교합 개념으로 설측화 교합은 상하 구치와 설측 교도를 하하 구치의 중심화와 접촉시킴으로써 교합력이 하하 치도정에 가깝게 작용되는 교합입니다. 그 다음은 총이치의 기능적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크레스텐션 형상입니다. 지금 A의 그림은 시장 크레스텐센 현상이고 B 그림은 측방 크리스텐센 현상입니다. 측방 크리스텐센 현상은 무치약 환자에게 교합 편명이 평평한 상하 교합상을 장착하고 측방 운동을 시행하면은 작업체의 하악 교합제는 상하 교합제와 접촉하면서 이동하지만은 균형측 가도가 전화 내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균형측의 상하 교합제의 교합면이 각에 이게 되고 삼각형의 공극이 나타납니다. 네, 보상성, 그 다음에 측방 크레스텐션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시상 크레스텐션 현상은 무치약 환자의 교합형이 평평한 상하 교합성을 장착하면서, 구치부에는 가도가 시상 수평가로 병사각에 따라 전화방을 향하기 때문에
상하하게 교합제 교합몇 간의 후방으로 향하게 이게 되고 삼각형의 공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보상성 망곡입니다. 자연 치열에서는 이 시근이 치조걸에 고정되어서 크레센 텐션 현상에 대한 문제가 없으나 완성된 총이치에서는 크레센 텐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공치와 접촉되지 않는 의치 부분이 점막으로부터 이탈되므로 유지와 안정이 저해되고 저작 효율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총이치에서는 중심의 교합뿐만 아니라 비중심 교합에서는 모든 치아가 접촉되는 양측적 균형 교합 양식을 작용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총이치에서 보상성 망곡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크레센 텐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치부의 인공치를 평면으로 배열하지 않고 정후방 및 측방의 완곡을 부여하여 배열하면 전방 운동 시 구치부나 측방 운동 시 규형측 상하 인공치와 간의 접촉이 일어나 의치가 안정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총이치의 양측성 균형교합입니다. 총이치는 전후, 좌우 측의 의치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교합력이 작용하면 반대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의치의 안정과 유지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것을 위한 5법칙인데 가도 유도 경선각, 절치 유도 경선각, 규합 평면 경사각, 교도 높이 및 경사도, 보상성 망곡도입니다. 그 다음은 치조재간성의 법칙인데요. 의치에 가해지는 저장력의 작용점과 치조제와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해 볼 때 그림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A의 위치에서는 의치에 인공치를 배열하면은 저장력이 A점에 가해져 지렉대 원리에 의해 의치를 전복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지만은 B와 C 같은 경우에는 위치 배열하면은 저장력을 의치상의 누르드로 작용하여 안정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C의 위치처럼 인공치를 수제 안쪽에 배열하면 혀의 공간을 좁게 하여서 운동 시에 오히려 의치를 불안정하게 하고 구치부 인공치아에 의한 볼의 지지도 부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공치는 B의 위치를 배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근학 중립대입니다. 근학 중립대입니다. 총이치의 순협축 부위는 구륜근과 혀근의 압력을 받고 설축 부위는 혀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하악치조제 정사입니다. 사악구치의 배열은 하악치조제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악구치는 중심구는 제2대구치를 제외하면 치조제정 위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네, 그 다음은 하악치조제 정선입니다. 사악구치의 배열은 하악치조제정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파운드 삼각인데요. 하악 견체 근심 오각과 구우윤계 설측면 및 협측으로 구성되는 삼각형으로 치조구의 흡수에 관계없이 하악 구치부의 설치면 또는 설치 교도가 이 삼각형 안에 위치하여 배열될 수 있도록 고려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구치부 배열 방법입니다. 상하법에서는 A하고 B가 있고요. 하합법에서는 가상교합 평면이 있습니다. 상하법과 하합법을 비교하자면은 상하법과 하합법 사이에서는 교합세의 가상교합 평면의 설정 기준이 서로 차이가 있으나 완성된 의치의 교합 평면은 서로 일치합니다. 구치부 배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하 구치부 배열 과정입니다.
네, 현면광에서 본 상하 구치부의 배열 상태, 그러니까 즉 전후망공입니다. 면심면광에서 본 상하 대구치의 배열 상태이고, 그다음에 대구치의 현면에 연결한 선은 소구치의 현면과 연결한 선에 일단 6도 정도 설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소구치의 협설측 교두를 잇는 선은 연상을 반대측 제1대구치와 근신설측 교두정에 거의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제1소구치의 배열 과정인데요. 일단은 현면관 제1소구치는 장충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편명의 수직이고 원심면관은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도쟁선에 위치하도록 해주며 교합면관 같은 경우는 교합제상에서 치도제 정선에 일치하는 선을 긋고 이성선의 중심구에 일치하게 배열합니다. 네. 교합평면 같은 경우에는 협직교도는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접촉되고 설직교도는 약 0.5ml 정도 뜨게 해줍니다. 지금 또 네, 꺼지게 되었는데요. 네, 다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고치는 현면관은 장축의 교합제의 가상표명의 수직이도록 하고 원심면관은 치근부가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도쟁선 위에 위치하도록 해주고 네, 교합면관 같은 경우에는 제1, 2소고치의 중심구를 연결한 선은 직선이 되고 네, 제2소고치 협측측 교도를 연결한 선은 제2소고치 협철측 교도를 연결한 선과 서로 평행하도록 해줍니다. 네, 교합편명의 관계에서는 협측교도와 설측교도 모두 교합제의 가상교합 편명에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제1대구치인데요. 현면과는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편면에 대해 치견부가 근신경사되어 있어야 하고 원심면과는 치견부가 약간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네, 교합면과 같은 경우에는 제1대구치 근신 협측교도의 협측면은 제1, 2소구치 협측면에 연결한 선의 영장선에 있고 원심 협측교도의 협측면은 약간 설축으로 치우쳐서 이들 간에 약 6도의 경사를 이루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상악 제2대구치입니다. 현면과는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편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신 경사되어 있고 원심면과는 치경부가 약간 들어가 있으며 교합면과는 협측면의 제1대구치, 협측면과 직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네, 교합편면 관계는 교합제의 가상교합 편면에서 모두 교도가 뜨는데 그 양은 근신협측교도는 1.5ml, 원심협측교도는 2.0, 근신설측교도는 1.0, 원심설측교도는 1.5입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지금 반대측 구치부 배열까지 사항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 다음은 하구치부 배열입니다. 하구치부 배열은 준신교합과 측방교합, 균형측교합, 정방운동식 균형교합이 있는데 일단은 하악의 배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하악 제1대구치의 중심교합은 근식협측교도는 사악 제1 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의 병용유사에 접촉되고 그 다음에 작업측교합 같은 경우에는 하악 제1대구치에 배열해주고 작업측교합은 근식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서 사악 제2 소구치의 협측교도와 사악 1대구치의 근식협측교도의 사이에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균형측교합인데요. 균형측교합은 근식협측교도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서 상악 제2 소구치의 설측교도에 접촉하고 원식협측교도는 상악 제1대구치 근식설측교도에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다음 하악 제2 대구치의 중심교합 사진, 작업측교합, 균형측교합의 사진이고요. 다음 하악 제2 소구치는 중심교합 같은 경우에는 협측교도는 상악 제1, 2 소구치 사이의 병용유사에 접촉시켜주고 작업측 교합은 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 2 소구치의 협측교도 사이에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균형측 교합은 협측교도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서 상악 제1 소구치의
설측 교도에 접촉하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하악 제1소고치는 하악 제1구속에 남는 공간에 맞추어 보는데, 보통은 공간이 적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는 치아의 원심 부위를 먼저 삭제하여 맞춰보고 더 삭제가 필요하면 근심 부위까지 시행합니다. 중심기업 같은 경우에는 협측교도는 사악 견치와 제1소고치 사이에 접촉시키고, 다음 작업측 교합은 협측교도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사악 견치의 제1소고치 협측교도 사이에 접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균형측 교합은 어느 사악 치아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지금까지 12단원에서 인공치아의 배열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요. 그 다음은 13단원은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및 교차교합 인공치 배열입니다. 저는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보상성 만국을 부여하고 비해부학적인 치아를 배열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하악의 후방 부위의 겸사명을 형성하면 의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지만 하악은 최후 방구치를 경사시켜 의치의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잔존치아를 시조제의 능선과 평행한 선을 그리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 구치부의 배열과 하악체부의 배열을 시작하는데 하악의 모양은 측면에 그어진 치조제의 능선의 평행선을 관찰하면서 합니다. 하악 제2소고치는 약간 협측으로 위치시켜줍니다. 하악의 제2소고치 및 제1대고치는 잔존 치조제 상태가 가장 좋은 부위에 배열하고 치조제 정선 위에 중심부가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하악의 제2소고치가 및 제1대고치는 잔존 치조 상태가 가장 좋은 부위이고, 전층방 운동 시에는 위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하악의 최후방 위에 왁스를 쌓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치교합 인공치 배열입니다. 일단 교치교합 관계는 상하치조제 간의 근선의 수평과 이루는 각도가 80도보다 작으면 교차교합 관계라 합니다. 일단 지금 그림에서는 상하치조제 간의 근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80보다 작으면 교차교합 관계라 하는데, 하악 구치부가 상시되면 치조골의 내상 방향으로 하악 구치부의 치조골은 외하 방향으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흡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악은 점점 좁아지고 하악은 반대로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상악의 치조재정 간의 근선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80보다 작으면 전북력이 유지력보다 크게 되고 의치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차교합 관계로 인공치해를 배열하면 됩니다. 악관관계가 교차교합 관계 때 전상 배열에서 작용하는 전보력 F는 교차교합에서 배열하면서 F로 변화되어 의치장이 내측으로 향하여 의치의 안정과 유지력이 높아지도록 합니다. 치아 선택 및 배열인데요. 지금 이 방법은 치열의 크기 차이에 의한 교합 부조화로 상하 구치 간의 관계가 근원식적으로 한 등교도시에 어긋나 있어 교합면을 수정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방법은 상하 제1대구치를 제외한 상하와 구치 간의 관계를 역으로 함으로써 교두대화 및 열구의 대합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치부의 심미적인 관점에서 배열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잔존치조제의 안궁은 크기에 상하악 현저하게 작고 하악이 큰 비전선 경우에서는 치조제 건선간에서 법칙에 따라 치아를 배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상하구치부에 배열한 하악의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는 하악구치부에 배열한 상하악의 제2소구치, 제1 및 제2대구치의 교합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열해줍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네, 이상으로 2학년 A반 2014-0227 김지연의 제7주차 인공치아와 인공치아의 배열, 다음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및 교차교환 인공치 배열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교수님과 동기들에게 무척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영상을 끝내고 나니까 새벽이 되었는데 지금 바로 영상을 올리고 내일 또 알바 갈 준비를 위해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2학년 A반 2024-027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